사실 인성 인터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기술 인터뷰에서 떨어져 버리면 인성 인터뷰를 못 보기 때문에. 그쵸. 네. 안녕하세요. 선배 스카이 제리입니다. 이제 벌써 1학기가 끝났네요.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금방 늙어버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이제 7월, 8월쯤에는 인턴 공고도 좀 많이 올라오고 4학년 이제 후배님들은 본격적으로 2학기 때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좀 기술 면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면접하면 굉장히 떨려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도대체 기술 면접에는 뭘 물어볼까? 얼마나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지? 뒤에 있는 뭐 인성 면접, 뭐 CEO 면접 이런 거 있는데 도대체 그거 왜 하는 거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접도 제가 직접 보다 보니 이거 확실히 분리할 필요가 있구나. 단계별로 막 1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뭐 긴 거는 막 2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면접 프로세스 막 채용 프로세스가 길고 막 힘들어 죽겠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2시간씩 해서 6시간 얘기 나눠도 이 사람 알기가 너무 힘들다. 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라이징 템프 출신이신 제니 인터뷰 영상에서 취업 컨설팅을 해드린 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 그 제가 컨설팅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 액기스 좀 빼서 녹여보려고 합니다. 이 녹여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후배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가시죠! 어딘가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 과정 전체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발자니까 기술 면접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스카이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인성 인터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기술 인터뷰에서 떨어져 버리면 인성 인터뷰를 못 보기 때문에. 그쵸. 네. 일단 먼저 기술 인터뷰부터 박살 내보고 시작합시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기술 면접이니까 기술 완전 빡세게 어필한다 그러면 난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 면접의 목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면접에서는 기술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그 면접관들은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수단으로서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좋겠지만, 기술 역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팀에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사실 기술력보다는 싹싹하게 좀 잘 따라와줄 막냉이 스타일이 필요해 라면 그런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기술 면접이라고 해서 기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어필하죠? 스카이가 얘기해 주신 거를 한 줄 요약하면은, 기술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부분을 어필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어필해야 될 거,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하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능숙하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를 막 얘기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럼 저희가 뭐 AWS EC2 해가지고 막 자바 써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뭐 거기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해결했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거기서 그럼 역할이 맡은 게 뭐였어요?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좀 겪었었던 어려움이 뭐죠? 하고 망설이다가 약간 면접관이 분위기 싹 풀어주면, 사실 2명이 잘 안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2명이 잘 못했을 때 내가 캐리했다, 물론 되게 잘한 거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뿌듯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이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내가 지금 부족해서 잘 안 됐었다, 근데 내가 그거 부족한 걸 알았던 프로젝트이다, 이런 것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좀 협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니까 리더보다는 팔로워십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근데 혼자서 캐리를 또 했으니 리더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좀 협업이 잘 될 수 있겠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주니어 면접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필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어떤 건지, 개발 습관은 어떤 걸 익히게 됐었는지, 개발 성향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특히 저희는 또 외주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을 모시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세워봤어요. 이제 업계 노하우인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죠.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역량. 나 입도 달려있고 눈도 달려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된다가 아니라 얼만큼 팀 단위로 사고를 할 수 있는가. 팀 단위로 사고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를 파악해서 스며들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조금 더 상위 호환이 되는 게 리더십 역량인데 그래서 팀원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다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단적인 예를 들면은 사수가 오더를 내렸는데 왠지 사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사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혹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요? 라고 해서 교정을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직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수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맥락을 잘 못 파악하고 수행만 딱 하고 끝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팀 전체적인 생산성에도 훨씬 더 저하되는 결과가 낳게 되고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수가 정확한 태스크를 줬고 태스크를 완벽히 이해해서 처리해온 사람은 굉장히 베스트인데 보통 이제 주니어 때는 사수가 이걸 해달라 했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해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온 거예요. 아니 얘는 왜 알잘딱깔센이 아니지? 약간 이게 확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갑자기 리더를 꼰대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된다. 내 이미지도 망가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체킹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면접관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높은 거예요. 독심술사예요?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맞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많은 후배님들이 말만 잘하면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 동기화가 잘 되고 내 얘기를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기 때문에 면접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쳐봐요. 뭐 면접관이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면접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50%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해서 이 구간에 대한 부연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봐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높은데? 회바회인 것 같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높은데? 두 번째로 보는 게 책임감. 책임감이 높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묵묵히 입을 닫고 주어진 태스크를 잘해온다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가, 어떤 이해력을 가져야 되는가를 잃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나에게 중요한 건들이 많이 와요. 또 잘 보이고 싶고 이러고 싶기 때문에 이거 수요일까지 할게요. 또 다른 거 이거 목요일까지 할게요. 본인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거의 다 찼는데 또 와서 이것도 수요일까지 할게요. 계속 무언가를 계속 삼키고 하면서 책임지겠다고 밤새 또 막 해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로 보여요. 이후에 나올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스카이가 생각하기엔 책임감이 어떤 것 같나요? 진짜 뭐 책임감이 높은 유형은 이런 게 있어요. 쟤한테 일을 맡기면은 빵꾸가 나면은 개인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걸 다 메워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원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대리 얘기에 조금 반대되는 거긴 한데요. 내가 어떤 업무나 어떤 역할을 분배해 받았을 때 이 역할을 밤을 새서든 주말에 일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해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과정에서 끌어안고 있는 폭탄이 되면은 저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낮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또 복합적인 게 업무 처리 능력 쪽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다? 책임은 뭐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되게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사례로도 밤을 새서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못 해왔을 때 책임감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밤을 샜어. 그럼 책임감이 낮은 사람인가? 아닌데?
그렇다면 업무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었었을까?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왜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니까 종합적 상황이라서 정의 내리기는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러한 것들이 되게 평가 요소로 중요하다, 이런 걸 전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책임감을 체크하는 요소로 실제로 얘가 얼만큼의 개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포트폴리오를 쓸 때 핵심으로 많이 뒀던 거는 그 기술 오류나 이런 범주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없어요? 라고 이제 없습니다. 좋았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이력서 이벤트, 이제 취업을 앞둔 이력서를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맞는 거야? 하는 분들께서는